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 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납니다. 오 시장은 어제 저녁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오늘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과 잇따라 행동합니다. 이 같은 경선 후보들의 행보는 중도 확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설이 나오는데요. 오 시장 측은 요청이 오는 대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불출마 선언에서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점에서 기적이 같다면 누구라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측은 이재명 예비후보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께서는 오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부 유튜버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캠프 측은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강력하게 경고했는데도 악의적인 의도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이 지속적으로 유포되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공격에 예상보다 강하게 맞서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중국 코트에 있다면서 미국은 협상할 이유가 없지만
3,500 hours, and now it takes 70 years to actually happen. 이처럼 관세 전쟁에 대비해 미국 기업들이 수입품 재고 확보에 나섰는데 3월 미국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0.1% 내렸습니다. 원인은 수입 연료 가격이 2.3% 내렸기 때문. 앞서 지난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 유가는 2021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식료품과 연료를 제외한 그러한 수입 물가는 2개월 연속 0.1% 올랐고 1년 전보다는 0.9%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2위, 3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은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고도 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1분기에 선방했지만 관세 전쟁이 장기화하면 투자와 소비 위축, 공급망 불안으로 현재의 실적 흐름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올해 첫 통상정책 자문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등 대미 합의 전략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한 뒤 분야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산학연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상정책 자문회가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한국 GM이 대미 자동차 관세가 부과기 처음으로 신차 공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한국 GM은 인천과 청담공장 생산 물량의 90%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이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한국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질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가 6월보다